무시했고 이제 2차 바로 들어가죠. 자, 2차는 여러분이 3단 비교표를 띄워놓고 하시면 좋죠. 띄워놓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부터 이제 볼 텐데요. 요게 이제 법제처 가시는 이제 다 아시죠? 여러분은 이제 낚시하는 법을 압니다 이미. 오케이. 판례도 다 검색하실 수 있고 스스로 이제 다 하실 수가 있죠. 자, 법제처. 법제처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딱 해서 클릭하면은 이 법이 없어졌죠. 그냥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뜹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공인중개사법을 그러죠. 공인중개사법을 클릭을 하세요. 하시면 위에 쭉 나오면은 그 법이 있고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왼쪽에.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그 바에 연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혁. 이력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세국이 이력처럼. 과거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연혁에다가 마우스를 탁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로딩하는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딱 뜹니다. 그럼 거기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3단 비교표로 쫙 이렇게 뜨면은 3단 비교표로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오탈자 및 개정 특강 출발해 보죠. 자, 5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3단 비교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죠. 자, 53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률은 개정이 됐지만 대통령령이 아직 미개정이 됐다. 그래서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공지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법조문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그 시행령 보시면은 이제 시행이 그 2014년 6월 5일 시행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신구법 비교라는 게 또 있어요. 위에 보면은 신구법 비교.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그러면 왼쪽 게 이제 구법이고 오른쪽 게 이제 개정된 거예요. 밑줄 친 게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54페이지 그 시행령이 대폭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8조 36조가 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올 공산이 크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 거 보시면은 그 두 개 신구법 비교 그 클릭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 거 보시면은 제 28조 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뭐라고요?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 54페이지 법조문이 54페이지죠. 거기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 몇 조? 우리 28조 그리고 36조가 개정이 됐죠. 자, 2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 이렇게 제목은 똑같고요. 이제 그게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죠. 자,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제 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실무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55페이지에다 그걸 직접 한번 써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포스트잇에다 이렇게 써도 좋겠죠. 1호가 이제 교육 내용이에요. 실무교육의 교육 내용.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호가 교육시간 땡땡 해놓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래서 딱 못을 박았어요. 자, 그래서 실무교육은 그렇죠. 우리가 실무교육이 옛날에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2항이 법제 34조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직무교육에 대해서 언급해요. 교육 내용은 1호가 이제 교육 내용이죠.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호가 교육 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항이 법제 34조 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과 같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1호가 교육 내용이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자, 2호가 이제 연수교육의 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그렇죠? 그리고 16시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항에 시도지사는 법제 34조 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일 7일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수교육에 대한 게 이 통지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다음 5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 34조 제5항에 따른 교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제 오른쪽 54페이지 보시면은 그 5항에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포함 내용이에요. 그래서 1호가 교육의 목적, 2호가 교육 대상, 3호가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4호가 강사의 자격, 5호가 수강료, 6호가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호가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이렇게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올해 꼭 나올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제 예상 팁은 뭐냐? 요 3가지 교육 있죠? 우리 실무교육, 그렇죠? 직무교육, 연수교육 있잖아요. 요거의 차이점, 그거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특히 어디서 장난을 끼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요 교육 시간. 아주 그렇죠? 교육 시간.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거를 53페이지 그 표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될 게 중간에 보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목적을 내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지금 했던 시행령 개정사항 있죠. 28조. 그 각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교육 내용이라고 1호에 각각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그러니까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를 지우시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올해 꼭 출제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케이. 자, 시행령 이제 36조죠. 36조에 업무의 위탁 이렇게 돼 있죠. 업무의 위탁. 그게 이제 54페이지요. 1항의 시도지사는 법제 45조에 따라 법제 34조 제1항, 1항 다음에를 넣어주세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그렇죠?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 말을 넣어주세요. 1항 다음에 제1항,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 다음에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 넣어줘야 되겠죠. 이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이렇게 거기다 첨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2페이지
기출문제 16회 그 기출문제 5번 문제입니다. 72페이지. 자, 거기에서 이제 바꿔줄 게 이게 이제 옳은 걸로 이제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옳은 것이 이제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985년 10월 30일 오후 7시에 출생한 자는 2005년 10월 이렇게 하지 말고요. 2005를 갖다가 2005년 5를 갖다가 4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 4로 해야지 옳죠. 왜냐하면 이제 민법의 그 성인 연령이 이제 19세로 낮아졌죠. 입수해서. 그래서 민법 제4조 성년이라는 법 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1985 플러스 19를 넣으면 2004가 되죠. 오케이? 그때 이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되죠.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 120페이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세 번째 사유가 있죠. 자, 중개업자가 아닌 자인데 이렇게 돼 있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인데, 자, 요거를 지우시고요. 이걸 지우시고, 자, 뭐라고 바꿔주시냐면은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 규정을 위반하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반하여 그렇게 이렇게 다음의 경우를 하면은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요게 이제 법 제 18조의 2의 제1항이죠. 그래서 95페이지에 그 첫 번째 표 3단 비교표 있죠. 95페이지 보시면은 2차입니다. 첫 번째 표에 그 3단 비교 법률의 제 18조의 2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 1항의 규정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121페이지에 두 번째 표 있죠. 그 서류 보존 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류 간 그 보존 의무를 지워버리시고 서류 간 공통점 차이점, 서류 간의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비교한 표죠.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보관보다는 이제 법에 보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보관을 갖다가 됐을까요? 보관을 갖다가 법 명칭 그대로 해야 되겠죠? 관자를 지우시고 보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법정 서식이, 그 다음에 이 표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서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서자를 하나 넣어주세요. 확인 설명 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서식 유무에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동그란 5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법정 서식 유무가 뭐예요? 5라고요. 동그라미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서명 날인하고 관련돼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또는이죠. 그래서 그거 넣어주자고 그랬죠. 그에 반해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미시죠. 그에 반해서 또 매신청 대리카드하고 그 사건 카드하고 그 확인 설명서에는 그냥 조문에는 서명 날인 이렇게 돼 있고 서식에는 임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음에 이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서명 날인해야 될 친구는 어떤 경우죠? 어떤 서식이죠? 바로 이 두 가지죠.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요거죠, 요거. 나머지는 다 X죠. 거기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 보면은 새로 올해 신설된 거죠. 규제 검토, 규제의 재검토. 그렇죠? 이렇게 대못을 뽑는다고 그러나? 이게 규제 검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죠.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규제 검토라는 거, 요게 이제 그래서 아마 넣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이제 시행령이 거기 누락이 되어 있어요. 시행령 그 칸에다가, 그러니까 그 밑에다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128페이지도 공간이 비어 있죠. 거기다 시행령, 시행령 칸이 비어 있는데. 시행령 제37조의 3단 미규표 보시면 나와 있죠. 제37조의 3 제목이 규제의 재검토입니다. 자, 규제의 재검토 여기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 기준으로 3년마다 가로 열고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괄호 닫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제7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공고 땡땡 하시고 2014년 1월 1일 2호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땡땡 하시고 2014년 1월 1일 다 똑같죠. 뒤에는 3호 제28조에 따른 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 땡땡 2014년 1월 1일 요게 이제 전까지는 중개업자의 교육 등 이렇게 되는데 중개업자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개정이 됐죠. 다음에 4호의 제32조에 따른 협회의 보고 의무 땡땡하고 역시 2014년 1월 1일 5호의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가징수 땡땡 하시고 역시 2014년 1월 1일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출제 예상 팁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좀 이렇게 틀려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공인중개사 만점을 획득해야지 2차 합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독 문제로 만약에 이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항목이 4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또 시행규칙에도 또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시행령에서는 5호가 뭐였죠? 과태료 부가징수죠. 그 과태료 대신 뭘로? 벌칙이나 포상금의 부가징수 이런 거 나오면 틀릴 수 있겠죠. 오케이? 아니죠. 규제 재검토 대상이 아니고 벌칙 이거 건들면 큰일 나죠. 사법건데 행정부가 이렇게 국토교통부장님 야, 우리 할래? 그럼 뭐야? 나 법무부 장관인데? 이렇게 넌 누구냐? 이렇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죠. 벌칙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상금도 빠지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규제 재검토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고 다음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서 종합문제, 공인중개사법 종합문제 하나의 보기로 쑥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바꾸겠어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뭐 시도지사, 뭐 등록관청, 뭐 이렇게 뭐 사법부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그리고 몇 년마다? 3년마다죠. 뭐 1년, 2년, 뭐 5년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죠.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리겠죠.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 우리 중개 실무 파트에서 이제 탑법도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36페이지. 자, 오탈자는 아니고요. 질문이 올라오시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드렸을 때 우리가 가족 개인 묘지는 신고를 하고요. 분묘를 설치해서 신고를 하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와 허가가 있는데, 쌤 왜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이렇게 해서 237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은 말이죠. 1번 문제 1번 문중 자연장지를 저는 허가를 받는데, 근데 선생님 허가 받는다 했잖아. 문중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죠?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허가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 1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신고, 허가 아니면 신고. 문중이 왜 허가였는데 왜 신고라고 할까? 근데 거기서는 주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문중 그냥 분명, 문중 문중 묘지 하면은 허가사항인데, 문중에 자연장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있죠. 자연장지.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봉부도 안 만들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요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신고로 이렇게 완화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장지는 우리가 신고다는 거. 그래서 개인묘지하고 자연장지는 신고고, 그냥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허가사항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꽤 되죠. 거기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장지. 오른쪽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제를 치신 다음에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그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검색. 거기다 자연장지 해서 클릭 딱 하시면은 그 관련 정보이 딱 뜨죠. 오케이.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보시면 행정질서벌 있죠? 행정질서벌.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3번에 중개업자가 아닌 자인데, 여기를 우리 120페이지, 그죠? 여기 수정한 거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인들을 이렇게 빨간 펜 이렇게 수정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겠죠? 120페이지 이미 수정을 했고요. 다음에 242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법 일자를 총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7일에서 제가 본 강의 때 7일에서 연수교육 통지를 빼버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빼면 안 되겠죠. 다시 생겨서 다시. 그래서 연수교육 통지 그 7일이죠. 그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웠으면 연수교육 통지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음에 본 강의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60일에 돼 있는 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그 공고죠. 이제 본공고. 요게 이제 90일로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페이지 47페이지 시행령 7조 3항이죠. 47페이지 시행령의 7조 3항, 그죠?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본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공고가 지금 7월 16일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90일 칸을 하나 더 만들어주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고를 갖다가 밑쪽으로 90일 칸을 만들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